해외에 있는 장비사, 경쟁력 있는 장비사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성장률이 훨씬 더 큽니다. 이쪽은 보시면 15%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TSMC도 보시면 그 7나노 언더 수요가 70%가 넘습니다. 7나노 언더는 보시면은 인공지능 수요거든요. 그쪽은. 근데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장비사는 못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쪽에 있는 장비 기업들이 거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업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반도체 장비사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또 매출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랑 SK 쪽에서 엄청난 지금 팹을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장비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한 8% 이상 됩니다. 매년 성장률이. 근데 이거는 전체입니다. 해외에 있는 장비사, 경쟁력 있는 장비사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성장률이 훨씬 더 큽니다. 이쪽은 보시면 15%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TSMC도 보시면 그 7나노 언더 이쪽에 수요가 70%가 넘습니다. 그 7나노 언더는 보시면은 인공지능 수요거든요. 그쪽은. 근데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장비사는 못합니다. 그 미국이나 일본 이쪽에 있는 장비 기업들이 거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업이에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ASML, 그 다음에 램 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 KLA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써야 돼요. 이런 기업들이 증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각, 포트 장비 이런 거 다 생산하거든요. 이 세 가지 장비가 공정에서 주요 공정이거든요. 이런 공정들은 또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쓰여요. AI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되는 반도체 장비가 바로 이런 기업에서 만드는 반도체 장비거든요. 특히나 보시면은 ASML 이쪽은 EUV 장비 만들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반드시 써야 돼요. 특히나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에 만들려면 ASML 장비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아니면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KLA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KLA는 테스트 장비고요. 나머지 세 개 기업은 주로 이제 식각이라든지 증착 장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하려면 이쪽에 있는 장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기업들의 그 장비가 가장 성능이 좋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의 장비를 쓰지 않으면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보시면은 최근에 국내에도 많은 그 연구소라든지 이런 걸 또 설치를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용인에도 지금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기업보다 이런 기업들의 보시면은 그 성장률이 15%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앞으로도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나 SK나 이런 기업들은 또 첨단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이런 기업들을 써야 돼요. ASML도 마찬가지예요. 포트 장비는 그 EUV 장비를 내년까지 80대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50대밖에 못했는데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나 SK가 성장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 반드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중국에서 비슷하게 한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10년 내는 못 따라갑니다.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삼성이나 SK,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업들 써야 돼요. 나중에는. 이런 기업들 투자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는 반도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일단은 ETF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초보자가 아무래도 주식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은 공부를 또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개별 정보 선택해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게 또 공부를 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거든요. 떨어질 때 팔게 됩니다. 여러 종목을 담게 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많이 분산되거든요. ETF를 초보자들한테는 많이 이제 권해드리고요.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개별 종목도 괜찮습니다. 하신다면 우량주, 남들이 쫓아갈 수 없는 기업들, 독보적인 어떤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TSMC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라든지 ASML, 또 삼성도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 SK 하이닉스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 가져가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일단 초보 분들은 일단은 ETF로 하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시면 개별 종목 우량주 위주로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일단 보시면은 TSMC는 파운드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세 가지 공정이 있는데요.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설계입니다. 요게 이제 팹리스 기업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조입니다. 요거 이제 파운드리 기업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패키징, 테스트합니다. 요거 이제 오셋 기업에서 하거든요. 이 모든 걸 다 삼성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또 하고 있는 게 세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기업이면서 종합 기업이에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전자 관련된. 근데 이제 TSMC는 전문 기업이죠. 파운드리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좋으면 이게 시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엑시노스 칩을 한다 그러면은 보면은 이게 TSM LSI 사업부, 팹리스 사업부 이쪽에서 이제 설계합니다. 이쪽에서 매출이 또 잡힐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파운드리에서 제조합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사업에서 또 매출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만들면은 세트 사업부에서 또 쓰게 됩니다. 모바일 사업팀이라든지 가전사업팀 쓰게 됩니다. 이쪽에 또 매출이 잡히는 거죠. 하나만 잘하면 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잘 안 될 때는 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은 이 턴키, 특히나 AI 반도체 할 수 있다는 거,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하다. 만드는 시간도 상당히 절약된다. 문제 발생을 낼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좋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상당히 삼성의 어떤 메리트입니다. 반도체 생태계는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가 있었던 데는 이제 반도체 상사고요. 이것도 이제 생태계 안에 있습니다. 반도체를 주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를 배조할 때 세 가지 공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설계 과정입니다. 팹리스 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그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팹리스라고 얘기하는데, 팩이 뭐냐면 패브리케이션 약자입니다. 그 제조를 하지 않는 기업. 리스는 이제 없다라는 기업이니까 이게 팹리스 기업이고요. 설계를 하게 되면 제조를 하게 됩니다. 제조는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주물이라는 얘기인데 설계한 거 제조해 주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SMC나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칩의 어떤 브랜드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대신 제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기업입니다. 만들어 주는 기업입니다. 이걸 이제 만들게 되면 칩을 패키징을 합니다. 패키징이 중요한 게 왜냐면 이 칩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배선을 또 해야 됩니다. 칩과 그 다음에 기판하고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열을 또 방출시켜야 돼요. 이런 게 패키징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칩을 패키징한 다음에 잘 작동하는지 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는 기업이 이제 오셋 기업. 이게 뭐냐면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ASE라든지 Mco, Gset 이런 기업들이 잘합니다. 또 그 중간에 또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이 정도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생태계이고요. 그 메모리는 이 세 가지 공정을 한 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는 그 설계가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시스템 반도체에 비하면 한 기업에서 하기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메모리는 한 기업에서 이 세 가지 공정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 파운드리는 설계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 삼성전자에 아마 투자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제 파운드리 때문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가 앞으로 잘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됐다.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50%는 삼성전자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25%는 기존에 있는 강자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ASML, 그 다음에 엔비디아, TSMC 이런 기업들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부장 기업들, 랩리서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기업들, 국내에 있는 또 세메스라든지 삼성에서 투자한 기업들, 원익이라든지 솔브레인 뭐 이런 기업들, 규모가 약간 작은 기업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 이런 기업에 한 25%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투자하신다 그러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셔라.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항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길게 보고 투자할수록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사면 잘 안 팝니다. 제가 뭐 갑자기 이제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제약은 안 팝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갈수록 더 좋은 주식입니다. 반도체 주식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투자하시고 투자할 때 반드시 공부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제 책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라 보시면은 쉽게 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반드시 공부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돈 떨어진다고 해서 파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